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성환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쌤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 마음들로 오늘도 한번 즐겁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1896년에 6년, 7년, 8년에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게 되었었는데요. 그 고종은요. 1895년에 자신의 아내인 명성황후 민비가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요. 자신의 처소를 어디로 옮깁니까? 97년도까지 자신의 처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린 이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하냐면요. 아관 파천이라고 하죠. 당시에 러시아를 아라사국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왕의 처소를 옮긴 사건, 이걸 이제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96년도에 같이 시작되었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단체입니까? 립협회, 독립협회가 되겠죠. 자, 독립협회는요, 독립신문도 만들었었고요, 독립문도 건립했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갑신정변 이후 일본에 가 있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 의사 라이센스까지 얻어왔었던 서재필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나왔었던 이 민족 운동이었었는데요. 민족을 우리 계몽시키자라고 하게 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만민 공동회 같은 집단 토론회 같은 것도 열기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모임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국가의 고위 관료들과 이 독립협회의 사람들이 그 힘을 합쳐서 다시 주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헌의 6조라고 하게 되는데요. 잠시 뒤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던 이 독립협회는요. 언제까지 가냐면요. 98년까지 가게 됩니다. 고종은 97년까지만 왔을 때만 해도 상황이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이 고종을 모함해요. 원래 이 독립협회에서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었거든요. 우리가 의회 운동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지만 우리 고종 당신의 자리는 뺏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옆에 이 간신들이요. 독립협회를 모함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 좋아하고 하면 당신 자리까지 다 내쫓고 얘네 공화제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 자신들의 손으로 뽑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고종이요.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독립협회를 황국협회로 인해서 탄압하게 하면서 독립협회가 98년도에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요 과정들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쌤들 갖고 계신 교재로는 157페이지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3회 29번 문제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롭고 백성을 편케 하는 길인즉 관과 민이 합심한 연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만만세에 이어지게 합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당시에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 관민공동회에서 연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관민공동회는 언제 있었던 거냐면 1898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가 98년 거의 끝날 때 없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있었던 게 바로 관민공동회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 독립협회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고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요 98년도 상황 알 수 있겠니? 라는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이화학당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여학생. 이화학당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886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지금도 이화여자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니은입니다. 집강소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농민. 집강소 언제 만들어졌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동학농민운동에 만들어졌었는데요. 그게 이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894년에만 있었던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귿입니다. 제중원에서 서양인 의사에게 치료받는 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갑신정변 당시에 그 당시에 급진개혁파들이 죽여야 될 아주 첫 번째 사람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민영익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민영익이 칼을 수십 방 이렇게 찔려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지나가고 있었던 누가요? 의사 출신인 알렌이 그 장면을 봅니다.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를 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수술을 해줬던 거예요. 수술을 해주다 보니까 딱 민영이 그 다음에 깨어나거든요. 갑신정변 3일
천하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죠. 당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나 의료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서양 의료기관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이제 서양 의료기관이 광해원이었습니다. 그 광해원이 잠시 지나서 이름이 바뀐 게 그게 제중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1885년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쭉 그게 또 시간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뀐 게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지금의 연세대학교 그 병원 아니겠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이겠죠. 그래서 여기 디귿은 당연히 맞는 내용일 것이고요. 리을입니다. 궁궐 앞에서 서원 철폐를 반대하는 외치는 유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흥선대원군 때겠죠. 1800 흥선대원군이 63년부터 73년까지 있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모습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과 디귿. 정답 2번 이렇게 이제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회 3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단체가 개최한 토론회 주제이다.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1897년 8월에요.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에 있다. 1897년 12월은요. 인민의 견문을 넓히려면 신문을 발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94년은요. 중추원을 개편하는 것이 정치상 제일 기묘하다. 95년요. 백성의 권리가 높아질수록 임금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라의 힘을 떨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중추원이란 건 뭐냐면 지금의 국회, 의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를 펼쳐나가자. 백성의 권리를 더 높여야 한다. 신문 만들어야 된다.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바로 그 단체, 어떤 단체입니까? 독립협회가 되겠죠. 자, 보시면요. 기억입니다. 1번입니다. 정부의 헌의 6조를 건의했었던 게 바로 독립협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입니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는 건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는 어떤 것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삼원보라는 지역에서 신흥 강습소를 만들면서 그게 이름이 바뀌면서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2번은 독립협회에 해당되지 않고요. 3번입니다.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었다. 고종은 1907년도에 퇴위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반대 운동을 펼쳤던 단체가 대한자광회입니다. 이 대한자광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폐쇄되고 이제 대한협회 요걸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대한협회는 친일 단체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4번입니다.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었다. 요거는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 하나였었던 보안회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5번입니다. 을사오적을 규탄하고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이게 누구냐면 나철 5.25 등이 만들었었던 오적 암살단입니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18회 38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료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들 나왔습니다. 환구단 나왔고요. 지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요. 아관 파천 이후 고종황제가 환궁을 하면서 본인이 나라 이름을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대한제국으로 바꾸고요. 스스로 황제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개혁을 하게 되니 그 개혁 이름이 뭡니까? 광무개혁입니다. 광무개혁의 핵심은요. 다시 황권을 세게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황권만 세게 가자는 게 아니라 나름 변화를 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단어가 뭡니까? 구본 신참입니다. 구본이란 건 뭐냐면 옛 것을 본으로 삼고 그러니까 정치 파트라든가 군사 파트 이것은 다시 왕을 정점으로 힘을 강하게 가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대요. 경제라든가 이러한 과학기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상당히 동도서기론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되는 것이겠죠. 동도서기, 중체서용 이런 약간의 양무 운동에 있는 성격을 가져오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왕권은 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성격을 약간의 소극적인 개혁 아니면 제한적인 개혁 이렇게 이제 광무개혁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제를 개편했던 거.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군력을 개편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상공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이 신참, 새로운 경제라든가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3번입니다. 황제권 강화를 위해 대한국 국제를 선포했었고요. 4번입니다. 개화정책 추진을 위해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했다. 에헤이,
통리기무함은 언제 설치된 겁니까? 1880년에 개화정책 추진기에 나왔었던 것이잖아요. 이 지금 광무개혁은요 1897년 이후인데요. 연도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입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해 양지암호를 설치했었고요. 여기서 발급한 게 뭡니까?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자,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니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13회 28번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교재 159페이지의 제일 위에 문제겠죠. 다음 뉴스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1번에 항거하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던 미국인 헐버트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62주기가 됐는데요. 오늘 그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1866년 23살의 헐버트는 근대학교인 유경공원의 교사로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헐버트에 대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좋을 텐데요. 보기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배제학당을 설립하여 근대교육을 실시하였다. 배제학당 설립한 사람 누구냐면 아펜젤러입니다. 2번입니다. 언론사를 운영하여 항일운동 기사를 많이 작성하였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들어왔었던 영국인 베델이에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에 정착해가지고 언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언론사 이름이 뭡니까?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채보상운동이나 이런 거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던 신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을 세워 서양 의술을 보급하였다.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알렌에 해당되겠고요. 4번입니다. 당시 사회 상황을 담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을 저술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비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저술했었고요. 5번입니다. 고종의 특사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미국에 파견되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고위 관리를 만나라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실제로 헐버트는 그렇게 상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던 바로 그 인물 헐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요. 1905년에 우리나라는 을사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입니다. 가에 들어갈 기사의 소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랍니다. 자, 역사신문 봤더니요. 을사늑약에 맞선 우리 민족의 대응 1905년 일제는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고종의 승인 없이 공포하였습니다. 을사늑약 이후 전개되었던 우리 민족의 대응을 취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럼 언제죠? 적어도 1905년 이후에 나타났었던 우리나라의 모습들이겠죠. 을사조약 이후에 나타났었던 민영화는 자결하기도 했었고요. 나철 오교 등은 오적 암살단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요. 보기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최재우 동학을 창시하다. 동학 창시는요 1860년입니다. 연도상으로 너무 벌어지죠. 이게 옳지 않은 것 1번이네요. 2번은요. 민영환 죽음으로 항거하다. 민영환은요 나라를 뺏겼는데 어떻게 죽는 선비가 없단 말인가 하면서 실제로 부러질지언정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는다. 아니지 휘어질지언정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상징하는 대나무를 딱 그려놓고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자결하셨던 분 민영환이셨고요. 그다음에 3번은요 신돌석은요 우리나라는 총 의병이 3차례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 단발령과 명성황후 시에 저항했었던 을미 의병, 그 다음에 을사조약에 거부했었던 을사의병, 그 다음에 고종의 퇴위에 반대했었던 정미의병 나오게 되는데요. 요쪽에 있는 이 신돌석은요 을사의병부터 등장했었는데 이름부터가 신돌석 양반 아닌 것 같죠? 맞아요. 평민이에요. 그가 그런데 의병장으로서 활동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민의병장이 등장했었던 게 을사의병 때부터거든요. 당연히 해당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나철이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다. 당연히 이 오적 암살단, 이근택이라든가 이지용이라든가 이완용이라든가 박재순이라든가, 그다음에 권중현 이런 사람들이 을사오적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것들 나와 있고요. 5번입니다. 고종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다. 물론 2년 지나서이긴 하지만 실제로 헤이그에
파견하게 되었고요. 이게 결국에는 빌미가 되어서 고종은 그 해인 1907년에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이게 다 을사늑약에 맞선 그런 모습이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158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그 외에도 그 의열투쟁 있었습니다. 뭐 이재명이 이완용을 사살을 시도했었다라든가 혹은 나철 오기호 등이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었다라는 거. 국외적으로는 장인환 전명훈이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침입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었던 미국인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서 우리 이제 그 척살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죠. 그거까지 한번 같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160페이지, 6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회 31번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의병운동의 주제로 역사신문을 제작하려고 한다. 기사 제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의병운동 간단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뭐 있었다고요? 을미의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1905년에 을사의병이 있고요. 1907년에 정미의병 있습니다. 자, 을미의병은요 유생들이 주도해서 일으켰었는데요. 고종이요 해산을 건 거예요. 야, 그러지 마. 이거 너네 다쳐. 힘들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니까요. 또 우리나라 유생들 착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고종이 해산을 권고하니까 해산해버리는 뭐 유인석 등등 이제 대표되는 인물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을사의병은요. 우리 을사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나왔습니다. 특징적인 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문제에서도 살펴봤었던 우리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던 게 여기 을사의병이고요. 또 하나, 을사의병의 가장 주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 유생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최익현입니다. 최익현이 태인이라는 지역에서 막 의병을 조직해갖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서 누가 와요? 우리나라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야, 왜 니네가 오냐? 일본군이었으면 한번 싸우기라도 했을 텐데 내가 우리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와 싸운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잡혀가셔서 쓰시마 가셔서 이제 순국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미의병은요. 헤이그 특사가 문제가 되게 되면서 우리 고종이 퇴위당했었고요. 또 군대도 해산되게 되거든요. 거기에 저항해서 나타났었던 의병, 정미의병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의 소행은 실로 망고에 없었던 일이다. 하룻밤 사이에 종이 조각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여 500년 종묘사직이 마침내 망하고 말았으니 이 때문에 천지의 신명도 놀랐을 것이고 조종의 신령도 통곡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통째로 원수에게 준 역적 이지용은 실로 우리나라 만대의 원수요. 제 임금을 죽이고 남의 임금을 범한 이토 히로부미는 마땅히 천하 열국이 함께 토벌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틈이 있는데요. 일단 면함집이라고 나와 있죠. 면함이 최익현의 호예요. 면함 최익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지용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완용만 아는데요. 을사오적 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지용입니다. 이근택도 있고요. 이 씨가 3명이에요. 그다음에 박재순, 권중현 이렇게 이제 5명을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없어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하잖아요. 초대 통감으로 왔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을사 조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을사의병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고종 의병 부대 해산 명령. 이게 뭐죠?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평민 출신 신돌석 의병장이 되다. 그렇죠.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3번입니다. 의병연합부대 서울 진격 준비 중. 이거 정미의병과 관련되고요. 4번입니다. 해산된 군인 일본군과 시가전 벌여. 정미의병이고요. 5번입니다. 단발령에 분노한 유생들 의병 조직하다. 요거 뭐죠? 을미의병이죠. 요 의병 문제 종종 자주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13회 2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딱 보니까 백오인 사건, 비밀결사, 안창호와 이승호 양기탁, 공화정체 수립, 국권 회복 나오니까 요거는 그 가라는 게 뭐냐면 이 땡회라는 게 뭐냐면 신민회예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특징이 있는데요. 신민회가 나오게 되었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애국개몽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 애국개몽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힘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힘을 키우자라는 운동입니다. 이 애국계몽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애국계몽 운동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힘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상을 가져오게 되냐면 그 사회 진화론을 가져옵니다. 스펜서가 주장했었던 사회 진화론을 가져오게 되면서요. 힘을 키우자는 건데 사실은 이건 하나의 문제점도 있어요. 왜 문제점이냐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때립니다. 우리는 보통 때린 행위 자체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사람을 때려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맞은 이유는 뭔지 알아요? 얘가 힘이 없어서요. 내가 힘이 있고 너 힘이 없으니까 내가 때려도 아무 말 못하잖아.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라는 것이죠. 강대국이 힘이 있었으니까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해버리는 게 제국주의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 제국주의 논리를 정당화시켜주는 겁니다. 특히 애국계몽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힘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토지도 되찾고 산업도 하고 학생들 공부도 시키자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 애국계몽 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제히 침략의 용을 용인해 준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다른 대부분의 그런 애국계몽 운동 단체들, 보안회라든가 헌정연구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은요. 그냥 우리가 힘만 키우자 이런 걸 주장하게 되는데요. 시민회는요. 힘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뭡니까? 오산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도 만들고요. 자기회사라든가 태극성 같은 그런 회사들도 만들어서 돈도 벌려고 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신민회는 그런 단점을 극복합니다. 뭐 하려고 그래요? 해외에 무장 독립운동 기지도 건설합니다. 그게 삼원보라는 지역에서 건설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신민회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단체로는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이제는 군주를 부정하고 공화정을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신민회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일제히 황무지 개관점 요구를 저지하였다. 요거는 꼭 기억해두세요. 요 문구 되게 잘 나오는데요. 1904년에 만들어졌었던 보안회라는 애국계몽 운동 단체의 일환으로 만들었던 그 보안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보안회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늘 이걸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두시고 신민회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입니다.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입니다. 대한매의 신보를 통해 언론 활동을 전개했던 거 맞고요. 4번입니다.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민족 운동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 맞고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같은 세워서 민족교육 실시하려고 했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되겠고요.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회 42번입니다. 밑줄은 이 운동에 대한 해당하는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1905년을 전후하여 국권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주로 지식인과 관료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심해 각축장으로 인식했다라고 합니다. 이 운동 전체는 뭘까요? 애국계몽 운동이에요. 자, 보자면 애국계몽 운동에서 오산학교 설립했습니까? 오산학교 어디서 설립했죠? 신민회에서 설립했잖아요. 당연히 해당되고요. 니은입니다. 헌정연구회 결석, 헌정연구회 애국계몽 운동의 하나였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이요.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던 건 어디죠? 정미의병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애국계몽 운동은요, 의병 운동을 되게 비판해요. 왜요? 야, 너네 싸워서 솔직히 이길 수 있어? 일본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잖아. 근데 왜 덤벼?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학생들 더 공부시키고 힘 키워서 더 대항할 생각을 해야지. 하자는 걸 왜 하냐? 라고 하면서 애국계몽 운동은요, 의병 운동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리을은요, 조선 농민 총동맹을 결성했다. 이건 1927년도에 나온 거니까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1번 찾아가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만만치 않은 아마 문제들이었을 텐데요. 아마 이렇게 함께 하시다 보면 좀 더 자신감이 가면 갈수록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나마 복습해 주시는 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문제 한번 풀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 아신 다음에 강의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사드리고 다음 강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